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83번째 시간, 이 글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이 글자이고요. 두 번째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자, 무슨 두이죠? 네,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글자는 우리가 만두라고 읽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조금 더 설명이 길게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보자면 밀가루 반죽에 소를 넣어 빚은 음식이다 라고 되어 있고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우리나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만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뭐 전골로 해서도 먹고 그냥 이렇게 찐만두로 먹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이 만두와 관련된 표현은 훨씬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만두와 관련된 많은 표현들을 살펴보았는데 이게 아마 만두라는 표제어로 한 번에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컨텐츠에서 만두에 집중을 하되 후속 컨텐츠로 만두와 관련된 한자어에 대해서도 연속으로 준비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만두 알아볼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글자인 만자, 이 글자는 역사가 아주 오래된 글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문회자 등 어떤 자전에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문회자에는 일단 없고요. 자, 뭐 집운이라든가 사물기원 정도의 이 만두라는 한자나 글자가 보입니다. 자, 이 글자는 일단 1급 배정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만두만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만두라는 말을 쓸 때만 이 글자가 쓰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비슷한 글자로는 이런 글자들이 있는데 재밌는 건 하나는 먹을 식이지만 하나는 쌀미, 하나는 보리 맥자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리 맥자가 들어간 거는 우리 국수 면 할 때도 이 글자가 들어간 걸 알 수 있죠. 자, 다시 만두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만두에 대한 어원, 설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일단 지분에서는 만두는 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떡과 같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엄밀히 보자면 우리가 정월 대보름에 추석에 먹는 송편과 우리가 보통 집에서 빚는 만두는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특히 만두 중에 송편처럼 반달처럼 생겨서 이렇게 손으로 찝어서 하는 그런 만두는 이게 떡인지 만두인지 뭐 빵인지 좀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죠. 자, 이 이야기는 또 다시 넘어가고 아까 사물기원이라는 곳을 말씀드렸는데 이 사물기원이라는 책은 중국 송나라 때의 책입니다. 그렇죠? 사물의 유래를 상세하게 설명한 책인데 여기에 보시면 제갈량과 제갈량의 남정, 그렇죠? 남쪽 정벌 이야기가 나오고 이 이후에도 이 만두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갈량과 이 남벌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제기가 되고 있으니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문헌에서 한 곳만을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갈량이 남쪽 그때 맹획을 이제 이 있는 남쪽 지금으로 따지면 라오스나 뭐 이쪽 부근이 되겠죠. 이쪽 부근을 뭐 라오스나 캄보디아 쪽 부근을 정벌을 하는데 그죠? 촉나라에서 그때 자 뭐 정벌한 이후에 이 노수를 건너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쪽에 있는 토속 원주민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람을 죽여서 그 머리를 신께 제사를 지내야 된다. 안 그러면 이 강이 이 파도가 잔잔해지지 않기 때문에 건널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 병사들이 동요를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갈량이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 병사 중에 한 명이나 아니면 그쪽 원주민을 죽여가지고 뭐 머리를 바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영을 내려서 양이나 돼지를 대신해서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면입니다. 밀가루를 취했다라는 건 밀가루를 또 섞어서 사람 머리를 그린 다음에 동그랗게 뭐 1대1의 스케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만두를 이렇게 빚은 거예요. 그다음에 사람 머리인 척 해가지고 눈과 코와 입을 그렸겠죠. 뭐 웃는 얼굴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랬고 이렇게 그려서
뭐 일설에 따르면 뭐 9개, 뭐 29개, 49개, 뭐 99개까지 이야기 있는데 정확하게 몇 개를 바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정확할 필요는 없죠, 그렇게. 어쨌든 예, 9가 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만두라는 이름의 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고증을 못했는데 이 5호 10국 시대에 남당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왕조죠. 여기에 자모만두라는 것도 예, 있었다. 뭐 이런 말이 있네요. 뭐 그렇습니다. 이게 자음 모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자, 참고로 만두에 대한 설은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름은 네, 이 만두 만자가 아니라 오랑캐, 남쪽 오랑캐 만자다. 그래서 만두이다. 남쪽 오랑캐 머리다. 혹은 속일 만자에 머리 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솔깃하죠. 예, 머리인 것처럼 속여서 만들었다. 이게 속일 만자죠. 저울을 눈속임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속일 만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슨 두는 맞는 것 같다. 그런데 또 있죠. 이 머리 두자가 사실은 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예, 우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아무런 뜻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중국에서 뭐 석두라고 하면 돌머리가 아니라 예, 돌을 나타내고요. 목두라고 하면 예, 나무의 머리가 아니라 그 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 두자가 여기에서는 그냥 네, 만두할 때 그냥 그 뒤에 한 글자를 더 붙인 것뿐이다. 예,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제갈량의 고사를 보면 예, 제갈량의 이제 맹획, 남벌 이쪽 이야기를 보면 오랑캐 머리다. 뭐 아니면 만두를 빚어서 한 것이다. 뭐 이런 것이 다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옆에 있는 이 끌 만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같은 경우도 예, 음을 담당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뜻을 담당하고요. 하지만 이것도 잘 보시면 예, 모자를 나타낼 때 이렇게 그렇죠? 눈까지 뒤집어 예, 쓰게 모자죠. 뒤집어 쓰고 손으로 그죠? 하는 걸 봤으면 이것도 무언가 안에 소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모자처럼 뒤집어 쓰운 예, 그런 큰 네, 덩어리다. 라고 하면 이 글자도 어느 정도 뜻을 담당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푹 뒤집어 씌운 것을 얘기하면요. 여기에다가 사실은 여러분 네, 모자 할 때 모자도 이렇게 쓰죠. 이런 걸 보시면 네, 이 글자와 이 글자가 통하기 때문에 모자를 푹 씌운 것처럼 어떤 그런 음식을 말한다라고 보아도 뭐 크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요. 만두에 대한 어원은 이 사물기원뿐만 아니라 여러 문헌에서 예, 제갈량의 고사를 인용하곤 합니다. 기왕 네, 해설본이기 때문에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이 만두 만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연익 이모록이라는 문헌도 등장합니다. 제가 굳이 왜 이 문헌을 가져왔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건 송나라 때 왕용이라는 네, 그 진양 출신의 왕용이라는 사람이 송나라 때의 문물과 제도에 대해서 기술한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종의 생일, 탄신일날 그렇죠? 여러 신하들에게 포자를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포자라는 말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중국의 또 다른 만두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포자라는 것이 바로 만두의 또 별명, 다른 명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포자라는 말이 상당히 생소하시겠지만 중국에서는 네, 이 왕만두, 그렇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네, 지금의 만두처럼 생긴 이 만두가 중국에서는 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피는 좀 두꺼워요. 빵처럼 생겼습니다. 아침에 많이 먹는. 그러면서 만두와 포자가 예, 같은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명이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새 속에서 밀가루를 네, 발효시켜서 이걸 만드는데 예, 발효시키는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 포자나 만두에 예, 이게 그 소란 뜻이거든요. 예. 송편의 소도 되지만 만두에 있는 소 있지 않습니까?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 이 소 함자인데 어떤 것들은 안에 소가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소가 없기도 하다라고 송나라 때 문물을 예, 기록한
네, 이 문헌에는 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밀가루를 이용해서 소를 넣든 안 넣든 안 넣은 거는 안에 소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쪄서 그렇죠? 증기로 쪄서 먹었는데 먹는 것을 그것을 일컬어 만두라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는 이 만두라는 것이 포자라는 이름도 있고 만두라는 이름도 있는데 소가 있거나 혹은 없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를 더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칠수육어라는 곳이 있어요. 칠수육어라는 곳에 보면 만두 청백단이라는 말이 있는데 청백단이라는 건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좀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만나라, 그러니까 남쪽 오랑캐 지역에 그렇죠? 사람의 머리로 제사, 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제갈량이 맹획을 남벌할, 그렇죠? 정벌할 때 명을 내려서 면포, 그러니까 밀가루로 쌓아서 그 다음에 뭘 싸죠? 그 고기를 쌓아서 사람의 머리로 이렇게 여긴 다음에 그걸로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그것을 만두라고 하지 않고 오랑캐 만자, 아까 말씀드린 이 만두라고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나라 때 지은 책이기 때문에 또 살짝 바뀐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두의 원래 말은 이 오랑캐 만자, 남쪽 오랑캐를 뜨는 오랑캐 만자를 쓴다. 그래서 그 오랑캐들의 머리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랑캐 머리이든 아니면 만두 만자이든 아니면 속일 만자이든 만이라는 발음은 그대로 예전부터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이 칠수유고에서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것을 이게 잘못된 거죠. 와전되는 잘못 전해져 가서 그게 지금 이런 만두란 말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옛날에 한식날 뭐 오동나무와 그 다음에 버드나무의 이파리를 뭐 이렇게 물들여서 밥을 쌓아서 만들었는데 그게 뭐 청색과 백색으로 이렇게 뭉친 그런 밥이 나왔다, 뭐 떡이 나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저희가 생각하면 너무 그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두의 어원이 이렇게나 다양하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참고로 칠수유고라는 것은 명나라 때에 낭영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뭐 백과사전 같은 거죠. 의심이 나는 것을 찾아내고 고증을 적은 것이다. 수필풍이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뭐 좀 가볍게 쓴 거니까. 그런데 좀 의혹이 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고증했다는 데서 가치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 칠수유고의 내용도 우리가 참고할 만하겠죠. 자, 만두 만자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많은 어원을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해석이 맞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만두는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따져야 되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재미로 가볍게 알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라는 설을 그냥 저는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죠. 문헌과 더불어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 정답이 있다고도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옆에 먹을 식자 옆에 있는 이 글자는 길만자입니다. 길게 끈다는 얘기예요. 뭐 푹 이렇게 모자를 눌러 쓰듯이 그래서 끄는 것이다.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모자는 음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만두의 어떤 특성을 이렇게 푹 씌우는 것, 그래서 찌는 거죠. 이렇게 푹 씌우는 것을 보면 만두가 왜 이런 만자를 쓰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 두자는 지난번에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이거는 머리랑 똑같다. 그리고 옆에 있는 콩 두자는 음을 나타낸다 정도로 보셔도 제가 보기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만 단옥제의 줄을 보면 이런 머리 혈자도 있지만 머리 혈자가 이렇게 글자도
예, 통하는 것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 두 자는 그냥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게 의미고 이게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머리 혈자이니까요. 자, 그럼 다시 만두 이야기로 집중하기 전에 이 글자를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만두 만자입니다. 총 20획이고요. 왼쪽에 있는 먹을 식의 변형이 부수가 됩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해서 20획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래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급 배정 한자 머리 두 자입니다. 머리 혈자가 붓으로 되어 있고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16획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두만, 머리 두. 자, 이제부터는 좀 만두가 국어사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밀가루 따위를 반죽하여 소를 넣어 빚은 음식이다. 삶거나 찌거나 기름에 튀겨 조리하는데 떡국에 넣기도 하고 국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그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교자와도 비슷한 말이고 포자, 아까 말씀드렸죠. 포자와도 비슷한 말이라고 우리나라 표준국어 대사전에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더 실려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좀 더 만두에 대한 설명은 더 많은데 단어는 많은데 일단 만두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만두를 빚다, 만두를 찌다, 김치를 다져 만두에 넣다 등의 예문이 있네요. 자, 이 만두라는 말 예전 신문 기사 등에서 찾아보기 전에 조선왕조실록에 보니까 27건이 검색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조선시대에도 이 만두라는 말이 사용됐음을 알 수 있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용했지만 보면 뭐 청나라 뭐 사신이 왔을 때 뭐 중국어 표현 중에 하나로도 만두가 들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뉴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1935년 일제강점기 하죠. 동아일보 5면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만두값 때문에 식도로 자살입니다. 이건 찌를 자자죠. 찔러서 죽였다.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만두란 말이 그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1939년 동아일보 2면입니다. 만두 사 먹고 일가 3명이 빈사. 빈사라는 거는 거의 죽음에 가까운 거니까 죽을 뻔했다 이런 거죠. 신년 벽두에 중독 소동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뭔가 중독이 됐나면 식중독이나 무슨 약품에 중독이 됐든지 뭐 중독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만두라고 해놓고 옆에 괄호 치고 만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39년의 동아일보입니다. 자, 이렇게 만두라는 것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계속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삼국의 만두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봤더니 첫 번째로 이제 중국에서 온 거니까 중국을 먼저 봐야겠죠. 중국은 만두라는 말이 있을까요? 네, 그대로 있었습니다. 물론 간화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간략화된 모습입니다만 그래도 만터해서 우리 만두와 거의 발음도 비슷하죠. 물론 머리 두 자도 다르지만 만터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짜오즈라는 것도 가져왔습니다. 짜오즈라는 거는 우리말로 딱 보시더라도 교자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오즈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보면 이건 포자에 가깝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만터우하고 짜오즈, 교자하고 바오즈, 포자가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방에 따라서는 이 명칭이 상당히 방언에 따라 달라지는 아주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표준어를 기준으로 한다면 만터우, 그다음에 교자, 포자 이 세 개는 꽤나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이 세 가지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죠. 개념이. 자, 일본을 보시면 만두란 말이 있긴 있습니다. 발음도 만주해서 상당히 비슷한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일본에서 만주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또 우리나라 만두나 중국의 만토는 또 다르게 달달한 어떤 빵 같은 케이크 같은 안에 팥을 넣은 그런 일본식 화과자로 변형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만두라는 것은 없느냐? 있습니다. 교자도 있습니다. 발음도 참 재밌어요. 우리도 교자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도 교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교자라고 쓰고요. 혹은 파오즈라고 해서 파오즈라는 말도 있습니다. 포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상당히 혼란스러운 양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영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 보시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dumpling을 많이 씁니다. 이 dump 중에는 밀가루 반죽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밀가루 반죽으로 대충 이렇게 막 한 거 해서 중국의 만두 형태를 다 dumpl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말고 또 wont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발음도 딱 들어봐도 wonton이라고 하면 영어 같진 않죠. 중국어 wonton에서 왔는데 이 wonton이라는 말을 잘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설본 영상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해설을 끝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안쪽으로 한번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간략본 영상은 해설 최소화해서 그냥 단어만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해설본 영상이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저는 나중에 교자, 포자, 완탕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다시 영상을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에서의 만두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보시면 안에 소가 없죠. 소가 없는 찐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북방은 특히 주식이 두 가지입니다. 밀, 쌀. 쌀보다 밀이 더 주식이기 때문에 이게 밥 대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반찬을 같이 먹죠. 밥 대신에 이걸 먹기 때문에 안에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굳이 얘기하자면 꽃빵 정도이지만 여기는 꽃빵처럼 예쁘게 생기지도 않았죠. 그렇죠? 둘둘 말려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거를 중국어로는 만토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중국에서는 만토우라고 얘기하면 안에 아무것도 소가 없는 그런 찐빵을 이야기한다. 우리랑은 많이 다르죠. 두 번째, 일본어 아까 만주 있었습니다. 만주. 여러분 만주라고 하면 서울 지하철역 같은데 델리 만주 같은 거를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렇게 구운 만주입니다. 안쪽에는 팥이 들어있고 버터 같은 것도 들어가서 이건 만두라기보다는 빵에 가깝죠. 카스텔라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긴 일본식 화과자를 만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생긴 것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중국에서 말하는 교자, 짜오즈입니다. 이 짜오즈라는 말이 북경 표준어니까 짜오즈이고요. 이 말이 사실은 산동, 옌타이, 연대라고 하죠. 연대의 지역 사투리를 보자면 교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교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게 당나라 때의 발음, 당음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교자라고 부르는 거죠. 중국에서는 짜오즈라고 불러도 우리는 옛 발음을 따라하기 때문에 독음을 따라하기 교자라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물에 이렇게 삶은 것 이거는 수교라고 해서 쉐이자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중국 사람들이 교자라고 얘기하면 이런 물만두를 떠올리지 무슨 군만두도 있지만 그런 거 떠올리거나 아니면 소가 없는 거나 아니면 왕만두를 떠올리진 않는다. 이런 것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죠. 자, 일본에서는 교자를 어떻게 할까요? 야끼교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야끼만두라고 얘기하죠. 틀린 표현입니다만 이걸 보통 일본에서는 교자라고 얘기합니다. 막 들어보면 이거 한국어 아닌가? 물론 한국어 발음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본과 중국에서는 보통 이것을 산동 방언을 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동봉에서는 이걸 갸오즈라고 얘기한다. 갸오즈. 그래서 갸오즈가 교자가 됐다라고 하는 설명이 많은데요. 이 교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주어에서 왔다, 산동 방언에서 왔다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산동 방언에서 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혹은 우리나라의 교자라는 발음이 일본으로 건너갔을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일본에서 교자라고 하면 야끼교자라고 떠오르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바삭하게 딱 붙어가지고 이 밑바닥만 구운 이런 만두를 교자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야끼교자의 준말이라고 보면 되겠죠. 오사카의 이 오쇼라는 이런 식당이 일본에서는 제일 유명하죠. 체인점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것 중국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 꾸어티에라고 합니다. 꾸어티에 그죠? 솥에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납작 만두라고 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서로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이 바닥만 이렇게 기름으로 이렇게 구워져 가지고 상당히 맛있죠. 물론 좀 기름진 맛이긴 합니다만 꾸어티에도 중국에 상당히 유명하고요. 예를 들어서 상해의 성지엔도 이건 아니고 바오즈를 이제 밑에만 구운 거지만 이것도 상당히 상해 쪽에서 유명합니다. 군만두에 속합니다. 꾸어티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서 따로. 자, 이거는 중국에서 찌엔자오라고 해서 이게 군만두의 일종입니다. 전교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중국에서 먹는다. 이거는 우리나라 군만두나 일본의 교자하고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군만두하고 비슷하긴 하네요. 자, 만두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먹을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그림은 딱 봐도 왕만두 같죠. 중국 사람들이 보통 아침에 북쪽 사람들이 아침에 또우지양, 그 콩국물, 두유와 함께 먹는 아침 식사로 유명한 포자입니다. 중국에서는 이거를 바오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포자와 교자와 만두가 꽤나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 구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건 타이완에서 먼저 시작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스토랑 체인인데요. 띵타이펑이라는 레스토랑이죠.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샤오롱바오가 있습니다. 샤오롱바오. 이거는 이제 이 대나무 이 찜기를 얘기하고요. 작은 대나무 찜기에 이 포자라는 얘기죠. 그런 만두인데 육즙이 상당히 살아있는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작은 것이지만 얘는 큰 거죠. 이게 사실은 중국에서는 바오즈라고 얘기하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셴로 따바오 해서 좀 더 바오즈보다는 큰 거를 따바오라고 얘기하고요. 작은 거는 샤오바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딩타이펑의 아주 대표적인 메뉴이죠. 여기에 보면 이제 바오라는 말이 포라는 말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딩타이펑에 보시면 이 훈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 이 발음도 여러 가지고 성조도 여러 가지고 이 한자 표기도 여러 가지인 아주 복잡한 글자가 바로 이 혼돈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혼돈인데 정말 혼돈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복잡한 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혼돈 혹은 혼톤이라고 발음하는데 혼돈입니다. 혼돈이고요. 보면 이게 광동어로는 완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가지고 완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국수가 있으면 완탕면입니다. 완탕민. 해서 완탕면이라는 말을 홍콩 캔토니즈로 얘기하면 완탕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말의 완탕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는 완탕을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혼돈에 관한 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거의 완탕 이거를 듣고 영국에서 원천이라는 말을 가져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두의 일종이 됐는데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 만두는 일단 국물이 있는 만두입니다. 물만두도 아니고 만두국에 가까운데요. 이 만두도 딱 보시면 상당히 피가 얇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별명이 상당히 많아서 예를 들어서 윈툰 해서 운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예, 완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도 완탕, 얘도 완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거의 완탕에서 완탕면, 원천이란 말이 여기서 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심지어는 일본의 우동도 이 온돈, 혼돈에서 왔다라고 하는 학설이 매우 강하게 주장되고 있죠. 심지어는 또 네, 비엔시라는 네, 편식이라는 말도 이 완탕, 그다음에 혼돈, 네, 네, 운탄, 아무튼 너무나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또 다른 방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네, 나중에 제가 혼돈과 관련해서 따로 컨텐츠를 만들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동어도 있고요. 우리말의 발음도 있고 영어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어까지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네, 이런 완탕이라는 것도 네, 광동어 발음으로 있다. 중국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네, 만두가 있는 셈이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두는 네, 우리나라에서는 만두, 교자, 포자, 혼돈 이게 모두가 다 국어사전에 실려 있습니다. 정식으로. 네, 그것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다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사전은 다 비슷한데 중국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만두는 소가 없는 것, 교자는 이렇게 물만두, 그렇죠? 쪄서 먹는 것. 근데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손으로 이렇게 봉합한 거죠. 포자는 네, 왕만두인데 찐빵인데 안에 소가 분명히 있는 것. 뭐 야채든 고기이든. 혼도는 만두 피가 얇은데 보통은 탕 안에 만두국처럼 해서 수저로 떠먹는 네, 혹은 면을 넣어서 완탕면으로 먹는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문화나 방언이나 한중의 삼국이 모두 다 이렇게 네, 뭐 연결되고 서로 막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나라에서는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 만두다. 만두, 교자, 포자, 혼돈 다 우리나라 만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영상이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오늘의 한자어 283번째 시간에는 만두 만자와 머리 두자가 합쳐진 네, 만두 그리고 만두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 만두의 유래에 관한 여러 가지 설까지 종합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뭐 혼돈이나 아니면 교자나 포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네, 컨텐츠로 떼어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네,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더 많은 설명을 드릴 수도 있었지만 영상이 또 너무 방대해지고 길어지면 네,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쪼개어서 이렇게 제작을 하였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에서 제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